마감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수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어제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유동성,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수는 2350에서 2500선 이렇게 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거래가 아쉽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산업 중심주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실천하면 계속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정석투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명확하고. 그리고 이 방송은 데일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녹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자분들이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심플해요. 6월달에서 7월달 코스피 지수가 2650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쉬워요. 그냥 2350 여기서 현금 들고 기다려라. 현금 남겨놔라. 그리고 중심주 싸게 사라.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 5종목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죠? 그리고 그 전략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2350에 왔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드렸고. 그죠? 이게 저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점을 맞출 생각 아예 없고, 2350은 공포 구간이니까 공포에 매수하자. 2300이 됐든 2200이 됐든, 그죠? 2350은 꼴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이 컨셉이 높아지기 전에 밸류다. 감산 전에 밸류다. 그죠? 제 전략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2650에서는 2350에 매수할 현금 남겨놓는 거고, 2350이 왔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 심플하죠? 그리고 나서 2350에서 반등 목표치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가 2500이었고, 그러니까 2300에 매수하는 순간 이미 매도 목표가는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2450에서 2500. 그래서 이때 중요했던 현상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때. 그죠? 그때는 배터리가 저점 스탑이 중요했고, 반도체 고점 돌파가 중요했고, 매수 대금이 증가. 그죠? 그 실제로 배터리가 저점 스탑되면서 매수 대금 10조 붙으면서 2500이 왔고. 그죠? 그럼 2350이나 2300이 매수했던 거는 2500에서 한번 팔아야죠. 왜? 다시 싸게 사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매수 자금이 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350이나 2400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는데 또 다시 오면 또 여기서 또 매수. 또 매수해요, 여러분. 네, 또 매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반도체가 꺾이는지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꺾였다. 그러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크게 가니까 코스피 지수 2200까지 열어놓는 거고. 지금 반도체 안 건들잖아요. 삼성전자 뭐 무너뜨리거나 하이닉스 무너뜨리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속도 조절하지. 그죠? 그러면 2350이 또 기준인 거고. 요 구간에 또 분할 매수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등 목표치 또 쉽죠. 또 2500까지 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오락가락이 아니라 딱딱 명확한 겁니다. 2350 왔어? 매수. 2500 왔어? 팔아. 여기서 못 팔았어? 그럼 기다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팔아? 2500까지. 심플. 그리고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뭐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산업에 대한 뭐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많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AR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와 관련된 이런 발언들, 완화 발언 때문에 또 반등 흐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노이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배터리 급락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쉽게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계속 결과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종목으로 가자니 어떤 전략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터리부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못 팔았는데 심플 47만 원 선 긋고, 그죠? 47만 원 선 긋고, 나는 못 팔았는데 기다리세요. 나는 현금이네. 더 사세요. 왜? 47만 원 회복하니까 심플 7천.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나서 47만 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배터리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서 받았던 자리다. 47만 회복됐네요. 그럼 이제 정상 밸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또 알려줬어요. 포스코홀딩스 나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종목이 있다. 배터리에서. 누구?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한 가격을 알려달라. 45만 원. 심플. 아주 쉬워요. 자, 45만 원 오락가락 했었을 때, 장대 항목가 나왔었을 때 44만 원이나 45만 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요번에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깨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가 한 40만 8천 원. 매도입니까? 아니요. 그냥 45만 원 꼬리. 끝.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져가면 되겠네요. 끝.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를 봤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47만 원 회복을 해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43만 7천 원인데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보유. 45만 원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두 종목. 나머지 두 종목 남았잖아요. 어떤 종목이었죠, 이번에? 포스코 퓨처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에코프를 제가 추가했잖아요. 네 종목. 이 네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까? 배터리가 계속 저점을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만 나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이번 시장은. 이게 세 가지 신호 가운데 세 번째 신호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신호는 뭐예요? 반도체의 전고점 돌파인데,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주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다. 하이닉스 밴드보다는 삼성전자의 밴드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뭐가 붙는다? 자금이 붙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소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목표치 더 높이면 된다. 심플.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58,000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다가 쭉 가져왔었고, 그리고 65,000원과 70,000원이라는 기준, 한 여기서 세 번에 나누면 된다. 그래서 매수가가 한 67,000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러 가고 있습니까? 직전 고점 73,000원이나 한 72,000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자금이 붙는지만 봐라. 그러면 이미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따라 붙으면 HBM에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파운드리가 붙는 거예요. 파운드리 모멘텀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 GAA 공정이 있게 되면 GA 공정 쪽으로 장비 쪽은 제가 원익 IPS라고 했고, 소재 쪽은 솔브레인이라고 했고, 그죠? 하이닉스 밴드는 한미 반도체나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나 이수페타시스. 제가 후발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이수페타시스 그때 단가가 한 23,000원 정도 됐었을걸요? 이거 벌써 한 27,000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가 가면 반도체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목표치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기나 LG전자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가져가는 게 낫겠죠.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2,500. 심플. 얼마나 명확합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것만 잘 복귀하시더라도 이번 구간 대응하기 되게 쉬울걸요? 그 다음 바이오. 시장이 갇혀져 있었을 때, 박스권이 갇혀져 있을 때 대안이 필요하다. 그럼 바이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점 좀 높여주고 있는데 얘는 좀 자금이 덜 붙잖아요. 그래서 73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점을 좀 계속 높이고는 있는데 아직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시세가 화려하게 터지지 않는 것이지 턴어라운드 저는 된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제약 1등 주식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핵심 세 가지 현상 가운데 두 번째하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반도체의 전고점 돌파였고, 배터리 이 네 종목입니다. 전 다른 종목 얘기 안 하고 중심주 네 종목. 물려도 중심주에 물려 살아난다. 근데 이번에 에코프를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자금 더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뭡니까? 매수 대금의 연속성이겠네요. 근데 이 매수 대금 연속성도 잘 보면 앵커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돈이 부족해요. 돈이 6조밖에 되지 않아요. 5조에서 한 7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2,500까지 가는데 만약에 10조, 12조, 14조면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근데 만약에 자금이 붙지 않는다. 한 9조, 8조 막 자금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는 놈만 간다고요. 이익 증가하는 가는 놈만 간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산업 중심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서 2,500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을 때 2,350과 2,500에 대응했을 때는 요 기준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꺾이면 언제든지 2,350 깨져서 2,200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항상 흐름 체크하시면서 현금 관리를 더 할지 말지 이걸 기준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 연말 대응하면 되지 않겠어요? 앵커님?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김정수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용어라든지 혹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더디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VOD 올려드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또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거든요. 몇 번씩 좀 돌려보시면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은 실전 매매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수 전문가 3가지 기준을 놓고 계속해서 뚝심 있게 전략 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핵심 종목 위주로 대응 전략 펼쳐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놓고 해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